안녕하세요. 사피언스 구독자 여러분, 윤활유 박사 닥터 K 김보은입니다. 자, 오늘 윤활유를 알려주는 PhD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API 새로운 규격, SP 규격과 그 다음 14GF6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길고 어려울 건데 잘 따라와 주시면 이해되시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끝까지 봐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렛츠고!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먼저 API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API의 간략한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SN이 뭐고, SN 플러스가 뭐고, SP가 뭐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에 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규격들이, 어떤 테스트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라는 테스트예요. 그 엔진 테스트가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테스트에 그 엔진, 어떤 엔진을 활용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또 있다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입니다. 자, 석유와 가스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죠. 자, 1919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이때는 뭐 난잡하게 다양한 그런 규격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서 따라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해졌고요. 1924년부터 국제화가 돼서 그때부터 전 세계가 이 규격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700개 정도의 그 국제 규격이 있어요. 석유, 가스, 뭐 거기에 대한 생산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가 규격이 있는데 그 중에 엔진 오일은 딱 하나겠죠. 그 중에 또 EOLCS라고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API 1509라고 1509라는 규격을 따릅니다. 자, 1509. 자, 이 엔진 오일 라이센싱 서티피케이션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엔진 오일 따르는 게 이걸 따르는 거예요. 지금 18번째 에디션입니다. 승용차는 S 카테고리를 시작하죠. A, B, C, D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연도별로 쫙 있는데 그거는 오늘 또 생략을 할게요. 지금 현재 SN 플러스 SP까지 왔죠. 자, SN은 2010년도에 발표한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쭉 오다가 새로운 규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기간을 거치다가 SN 플러스 2018년에 새로 중간 규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올해 5월 1일 날 SP가 드디어 오픈이 됐죠. 지금부터는 SP 제품도 나올 거고 그리고 사용도 많이 추천도 할 거예요. 그래서 SP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SP, API SP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PI 규격은 먼저 랩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엔진 테스트가 있습니다. 랩 테스트는 당연히 물성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엔진을 진짜 다이너모 테스트기를 돌려서 그다음에 엔진의 성능, 어떤 듀러빌리티나 아니면 뭐 얼만큼 마모가 됐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테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엔진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7가지에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6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추가됐어요. 자, 랩 테스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랩 테스트는 거의 물성 테스트죠. SN에서 SP 변화가 크게는 없어요. 엔진 테스트 관련해서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엔진 테스트가 강화된 거 있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좀 있죠. 엔진 테스트는 엔진을 다이나모 테스트기에 올려서 거기다 이제 연료를 넣고 돌려서 엔진의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제 자동차로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엔진 테스트는 SN 때 5개 정도 테스트가 있었어요.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6, 8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5개 테스트를 해서 각각마다 피스톤 클리니스 3, 그 다음에 뭐 같이 옥시데이션 컨트롤 같이 이거 본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캠 웨어를 봤고요. 그 다음에 5는 엔진 슬러지, 즉 그 청결도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 6가 퓨얼 이코노미 테스트입니다. 퓨얼 이코노미 테스트. 그 다음에 8이 코러시브 웨어입니다. 자, 이거는 부식으로 인한 마모 요거 보는 겁니다. SN 때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SN 플러스에서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LSPI가 생겼죠. 시퀀스 9로 LSPI 테스트가 생겼습니다. 지금 SP에서는 하나가 더 생겼죠. 타이밍 체인 웨어라고 부식 때문에 발생하는 마모. 그거가 시퀀스 10입니다. 요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SP에는 총 7가지 엔진 테스트가 된 겁니다. 2개가 늘어서. 자, 그러면 변화가 좀 있겠죠. 시퀀스 3라는 그런 숫자에 제가 알파벳 A, B, C 이런 말을 붙입니다. 자, 이게 A면은 첫 번째 테스트예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자,
시퀀스 3는 SN 때는 3G였어요. G까지 간 거죠. 자, G였고, 자, 이게 테스트가 H로 바뀌면서 A, B 테스트가 나눕니다. 그래서 요 A 테스트가 옥시데이션 컨트롤 테스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3HB가 피스톤 클리니스 요게 테스트가 된 겁니다. 자, 그전에도 그럼 3G에도 AB가 없었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H가 됐다는 거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4는 A였는데 4B가 됐습니다. 자, 대신에 테스트는 바뀌었는데 값은 그대로예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업그레이드 됐는데 요 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랑 요거는 똑같죠? 그리고 요게 바뀌었어요. 슬슬. 자, 요거는 그 테스트 방법이 조금 바뀌었던가 뭐 엔진이 바뀌었던가 뭐 그런 게 살짝 바뀌었을 때에 요거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퀀스 5에서는 슬러지 때는 업그레이드 됐죠? 예, 향상됐고 피어리 커뮤니티 테스트. 자, 시퀀스 6D였습니다. 6D였는데 6E와 F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예, 그 두 가지 피어리 이코노미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자, 시퀀스 8. 자, 코러시브 웨어인데 이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 얘기는 뭐냐면 테스트 메소드도 안 바뀌었고 뭐 엔진도 안 바뀌었고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 9 LSPI 테스트. 자, 시퀀스 10 타이밍 체인 웨어 요 테스트입니다. 자, 이건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겨서 여기 없던 게 뻥 생겼고 여기는 SM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강화가 된 거예요. 자, API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신 규격의 등급은 그전 등급을 커버를 합니다. 그렇죠? 자, 요게 SP가 이렇게 커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P를 쓰시면 SN 플러스도 커버가 되고 SN도 커버되고 SM도 커버가 되고 다 커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일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삭은 International Lubricants Standardization and Approval Committee의 약자입니다. 자, 복잡하죠? 자, 이거는 1992년도에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GF1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GF6까지 갔죠? 자, 이 GF는 나중에 이 등급 따라가요. 그 SN 등급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F6는 SP랑 같이 가겠죠? 자, 일삭은 미국 자동차 그 협회와 일본 자동차 협회가 같이 만들어낸 그런 국제 기구예요. 그 우리 자동차에 관련된 API에서 만들었던 그거 이외에 배기가스 규제와 퓨얼 이코노미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좀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낸 규격입니다. GF6는 SP랑 같이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GF5는 SN이겠죠? 그 다음에 GF4는 SM과 같이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SM 플러스는 GF5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APY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하나는 배기가스 규제와 또 하나는 퓨얼 이코노미죠. 자, 퓨얼 이코노미를 생각해 봅시다. 퓨얼 이코노미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요거의 그 여름철 규격에 20, 30 정도에까지 달려있는 것만 제가 퓨얼 이코노미 테스트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즉 40은 없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삭 테스트는 그 얘기 뭐냐면 0W20, 0W30, 5W20, 5W30, 10W30까지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 테스트는 없어요. 그럼 일삭 GF6는 5W40은 그게 없습니다. GF6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5W40 같은 경우는 API SP 등급은 있지만 일삭 GF6는 아니란 얘기죠. 이걸 어떻게 차이를 두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SNRC라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SN 등급이고 리소스 컨저빙이라는 얘기예요. 리소스 컨저빙. 자, 이게 일삭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등급 중에 API, SN, RC라고 되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API의 SN 등급과 일삭 GF5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SP 어떻게 되겠어요? SP, RC라고 하면 SP 등급의 일삭 GF6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요. 대신에 6가 붙었으니까 뭐 오겠어요?
점도가 뒤에가 20, 30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OW40은 이게 없어야겠죠? 그래서 API SP만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OW40이나 이런데 10W40 이런데 SP-RC가 붙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14 GF5와 GF6AB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GF6가 AB로 나눠지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0W20부터 30, 그 다음에 뭐 5W20, 30, 그 다음에 뭐 요런 10W30까지 제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일본에서 0W16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죠? 더 저정도입니다. 완전 그러니까 엔진부터 다시 초경량화, 그 다음에 소형화로 만들어진 엔진이거든요. 자, 이거는 완전 초저점도의 엔진 오일을 써야 돼요. 0W16 이하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일본 규격으로 6B를 하나 줬어요. 그렇다면 6A는 예전에 있었던 모든 점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점도가 전부 6A고요. 6B는 0W16 이하입니다. 자, 0W16부터 0W,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제 혼다에서 개발하고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0W8. 그 다음부터는 반씩 내려가요. 0W4, 그 다음에 0W2 이렇게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4까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0W2는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0W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는 아직 없죠. 자, 그래서 6AB로 나눠지고요. 자, 6B는 0W16이니까 자, 이거 그 퓨얼 이코노미 테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HS, High Temperature, High Sure, 거기에 테스트가 B는 2.3 이상이에요. 그렇게 확 떨어집니다. GF5랑 GF6A랑 차이점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GF 일단 5 먼저 볼게요. 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I SN 등급에 추가적으로 강화한 배기가스, 그 다음에 퓨얼 이코노미, 또 하나 넣으면은 웨어나 마모, 청정도 이런 걸 더 강화시킨 테스트겠죠. 그래서 GF5의 테스트를 제가 쭉 나열해 봤어요. 나열해 보고, 자, 거기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GF5에서. 그래서 Emission System Durability, 뭐 Seal Compatibility, 즉 말하자면 그런 오링이나 이런 폴리머들과의 그런 적합성, 이런 것들 보는 거고, Fuel Economy Test, Corrosive Protection, 자, 이런 거 보고, Immersion Retention. 자, Immersion은 뭐냐면 물이랑 했을 때 잘 섞여야 돼, 분리가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진짜 절대 분리되면 안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점점 갈수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Volatility, 자, 증발량, 그 다음에 Engine Sludge Protection, 그 다음에 Piston Clearness, 그 다음에 Turbocharger Protection, 그 다음에 Oxidation Thickening, 그 다음에 Wear Protection, 이렇게 테스트들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 API SN과 그러면은 그렇게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 보면은 API 엔진 테스트에 보면 제가 3G 테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G 테스트, Oxidation, Thickening, 요거 그게 이제 3G 테스트였죠. 그 다음 4A가 Wear Protection, 요런 쪽이고, 그 다음에 5가 Engine Sludge Protection, 요런 테스트고요.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테스트가. 그 다음에 6, Fuel Economy, 그 다음에 Corrosive Protection이 8,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API에 겹치지 않죠? 자, 이런 부분은 랩 테스트로 강화된 그런 테스트들입니다. 자, 추가되거나 강화되거나, 자, 그런 테스트들이에요. 자, 이게 GF5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GF6는 6A는 이거랑 뭐가 다르냐? 11가지 테스트에 강화된 테스트가 이쪽에서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개를 더 추가해서 7가지가 6A에서는 강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추가된 거 먼저 볼게요. 추가된 거는, 자, LSPI, 즉 Sequence 9 테스트.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Sequence 10, Timing Chain Wear 테스트입니다. 여기 10이 붙었고요. 그 다음 Shear Stability가 새로 추가되긴 했는데, 이거는 엔진 테스트보다는 HTHS, High Temperature Shear에 대한 강화 규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GF5에서는 다른 테스트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 게 분리되면서 더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Fuel Economy 테스트, 예전에 6D였어요.
6E랑 F로 나누면서 6E랑 F 맞죠? 나누면서 강화된 요 규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된 거 여기 제가 표시해놨어요. 엔진 슬러지 프로텍션 5G에서 5H로 바뀌었죠. 그리고 피스톤 클리니스 그 다음에 이것도 3G에서 3HB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티크닝 이거는 3GA에서 3H 이렇게 강화됐죠. 강화된 거 하나 둘 셋 4개 거기다가 3개 추가해서 7가지가 6A에서는 변경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아까 11개였는데 14개로 이렇게 스파이더 웹이 그려져요. 나중에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API와 일삭이 같이 가긴 하지만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삭 같은 경우는 API 규격에 좀 더 강화된 게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강화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기가스 규격 때문에 강화된 거와 그 다음에 퓨얼 이코노미 강화된 거, 엔진 슬러지 같은 청정도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웨어 테스트 이런 것들이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좀 복잡했죠? API, SP, 그 다음에 일삭 GF6A, 6B. 자, 이거에 대한 역사와 간단한 설명, 그리고 뭐가 다른지, 기존에 있는 거와 뭐가 다른지,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변화가 됐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API와 일삭과 어떻게 같이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생소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기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으면 사피언스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답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피언스 윤활유 박사 닥터 K 김호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See you again!